이건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일본에 왔을 때 무섭고 힘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시작해야 여러분들이 많이 본답니다. 고니치와 고니 데스. 오늘은 무엇을 얘기해볼까 하냐면 이제 간단하게 저의 소개와 이제 일본에 왜 오게 되었는지, 한국과 일본의 헤어스타일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저는 83년생, 올해 6월이 되면 43살이 됩니다. 일본에 이제 법인 회사를 차려서 미용실을 운영한 지는 이제 9년 차가 됐습니다. 내년이면 10년 차가 되겠네요. 시간이 엄청 빨라요. 한국의 청담동이라는 곳에서 데뷔를 하고 30살쯤에 저의 가게를 처음 가졌죠. 이제 여러 아이돌들을 담당을 했었어요. 일본에 오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세대 때는 일본의 문화가 유행이었어요. 일본 나이키라든지 일본 옷이라든지 또 일본 만화, 슬램덩크, 드래곤볼 등등. 제가 처음 산 CD가 엑스제팬 라이브 CD였어요. 그런 걸 들으면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일본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됐고, 제가 미용을 공부하고 연습하고 배울 때는 일본 미용 책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이제 동경이 있었죠. 저는 SNS의 덕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 인스타그램을 처음 생겼을 때 인스타그램을 개설을 하면서 그 아이돌들을 담당을 하고, 아이돌을 담당을 하면 항상 출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노출도 많이 되고, 지금은 조금 많이 늙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귀엽고 깜찍한 그런 건이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팬덤들이 이렇게 조금 들어오면서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노출이 많이 돼서 갑자기 미쳐가지고 잘 되던 거를 다 그만두고 이제 싱가포르로 가게 됩니다. 싱가포르의 오차드로드라는 곳에 일본 돈 한 1천만, 8천만 엔 정도가 들었을 거예요. 바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싱가포르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첫 해외 비즈니스다 보니까 상권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일본에서 오퍼가 들어와서 일본의 아오야마 호토도리, 그 메인 도리에 100평짜리 미용실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힘들었어요. 사실 되게 자신있게 하고 다녔지만 하면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안 된대요. 나는 그러면 도대체 왜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랬지만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9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그때 조금 더 첫 번째, 어릴 때부터 일본 문화를 많이 접하고 좋아해서 마음속에 동경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싱가포르의 사업이 망해서, 세 번째는 일본의 기술과 한국의 기술을 잘 접목을 해서 아시아 뷰티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었죠. 지금 일본에서 모드학원이라는 곳에서 학교 세미나도 5년 정도 이제 매번 가고 있고, 일본 스타일리스트들 상대로 세미나도 하게 되고, 스타일을 조금 경험하고 싶으시면 저희 미용실에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한국과 일본의 스타일의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게감. 커트를 하는 베이스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비슷해요. 거기서 자기의 감성을 어떻게 넣느냐의 차이인 건데, 한국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같은 레이어 커트를 하더라도 무거움을 유지를 하면서 레이어 커트가 들어가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고 머리가 조금 날리는, 한국은 유행이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빨리 바뀌어. 이제 유행 따라가기 조금 바쁘고, 일본은 개성이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유행한다고 하면 다 비슷한 머리를 하고 있고, 일본은 그거보다는 각자의 개성을 조금 더 살려서 스타일을 내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아이돌이나 연예인들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똑같은 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예를 들면은 드라마 같은 거가 들어가면 대본 같은 거를 보고 이 사람의 역할은 이런 역할이니까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스타일리스트 모여서 역할에 맞는 스타일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아이돌들 같은 경우는 무대에서 빛나야 되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도 찍고 앨범이 계속 나오잖아요. 같은 컨셉으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하고 변화를 주기 때문에 분들이 다른 게, 한국은 오일리한 제품들을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헤어 에센스라든지 헤어 오일 같은 거를, 오일리한 거를 많이 쓰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가벼운 제형을 좀 좋아하거든요. 스타일링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일본은 좀 웨트한 느낌의 스타일들이 조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일리한 제품들이 인기가 있는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은 제품을 많이 발라서 유분기가 많으면 머리 안 물어볼 때가 많거든요. 남자분들의 헤어스타일의 좀 차이점은, 한국은 옆과 뒤가 깔끔한 스타일을 많이 선호하고요. 일본은 옆에가 아예 짧거나 아예 길거나 완전한 투블럭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왁스 같은 경우도 왁스 사용량이 조금 달라요. 한국은 아무래도 계속 이제 내추럴한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고, 일본은 조금 더 매트한 왁스를 많이 써서, 제가 혼자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떠오르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이게 궁금합니다 하면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얘기하기는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내긴 좀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행하는 컷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한국은 유행하고 있는 게 레이어 컷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인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원랭스 기준에 이제 무거운 커트가 유행이었다면, 지금 레이어 커트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이제 기본 레이어보다 조금 더 층을 높여줘서 레이어가 조금 더 많은 게 허쉬컷이라고 하고, 일본은 퍼머를 잘 안 하는데 한국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퍼머를 해서 드라이를 하지 않아도 스타일링이 이쁘게 나오는, 머리는 시스루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진짜 스타일 하고 싶으시면 GNM 오시면 진짜 한국 스타일을 잘하기 때문에 꼭 와서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뭐 앞뒤 순서도 없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어떤에